안녕하십니까. 안세계명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. 설날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? 설날 명절 지내면 이제 여러가지 사업하는 분들은 이제 사업에 대한 얘기를 집안에서 얘기하고 또 앞으로 승계 문제, 또 이익에 대한 배당 문제 뭐 이런 걸 좀씩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다 보면 고민스러운 게 있는데 그런 건 재밌게 한번 보겠습니다. 이번 1월 완세제 경제는 1월 23일자 표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한번 잘 보시고 찰칵해 놓으십시오. 찰칵. 오케이. 자, 이런 내용인데 이걸 제가 칠판에다 썼으니까 자, 내용은 오늘 영리법인을 창업해서 운영하는 창업자, 대주주, 대표 아니면 회장이라고 들을 수 있고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법인에 배당으로 할 것이냐 뭐 또 개인 사업자였다면 어떻게 됐을 것이냐 뭐 이런 걸 이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이게 이제 바로 전액 처분의 개념이고 배당으로 가는 개념이고 그 근로소득으로 가는 개념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회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 발전하면서 또 개인 대표 창업 회장도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져가면서 이게 보통 이제 극단적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. 법인 대표 회장은 계속 이 법인 급여도 안 가지고 하고 배당도 안 가져가고 법인의 이익만 쌓여서 법인의 가치는 계속 높아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전액 가져가서 처리하니까 또 그렇고 이제 그거에 어느 적정선이 회사의 자금을 최대로 하면서 또 설비 투자도 해가지고 회사를 발전시키느냐 이런 걸 한번 이제 알아본다는 얘기죠. 그것도 역시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중용의 미,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중간의 길로 가는 것, 중용의 미가 이 세법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자, 보시면 9번. 자, 법인을 둘 다 만들었다고 치고 법인의 이익이 한 50, 원가를 비용을 다 제외하고 5억 정도 남는다. 그러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. 왜냐하면 이게 기업 가치로 치면 적어도 우리 환가율 10% 이루 나눠도 한 55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뭐 법인의 대표 이익을 한 2, 3억 뺀다 하더라도 3, 40억, 50억 또 경우에 따라서 이자율을 5% 낮게 보면 100억 원의 가치가 있고 또 이 회사가 만약에 IT형, 벤처형 아니면 제4차 산업형의 사업에서 이 정도 이익이 난다. 이건 거의 100억 가치가 나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애게게 그럴 수는 없을 것이고 꽤 좋다. 어떻게 또 사실 웬만한 사람이 창업을 해서 4, 5억 이익 낸다는 것은 그건 정말로 성공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얘기고 또 몇 100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 그런 정도의 확률이기 때문에 이건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자, 법인의 이익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이거를 배당으로 처분 기록하는 방법이 있고 이익을 일부는 이제 근로소득 가져가고 나중에 배당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봅시다. 또 이제 완전히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전액 어차피 기속이 될 수밖에 없고 과세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면 먼저 총 이익을 우리는 5억 원 연간 5억 원으로 똑같이 보자고요. 5억 원을 보자. 근데 5억 원에 대해서 대표자 급여를 그냥 급여를 하지 않고 전액 배당으로 처리하면서 급여 없이 했다 이런 경우가 있고 이제 그렇지 않고 연간 한 3억 원 정도는 급여를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법인 이익을 해서 법인세를 내겠다 이런 게 있고 개인 사업자는 연간 5억이 그냥 개인 종합소득 과세되니까 그냥 그걸 직결되는 것이죠. 자, 그럴 때 법인에서 무급으로 다 법인 이익을 낸다고 치면 5억 원에 대한 법인세 2억 곱하기 10% 플러스 5억 원의 초과에 대해서는 3억에 대해서는 20%에서 8천만 원의 법인세를 냅니다. 주민세까지 지방소득세는 8,800만 원이 되겠죠. 대표적 해당은 이제 결국은 이 법인에서 다 법인세를 내는 나머지 금액을 배당을 받아가는데 8천만 원 빼고 뭐 하고 나면 한 3억 정도 배당을 받아간다고 칩시다. 기속이익을 똑같이 3억 원으로 똑같이 보는 거예요. 3억 원을 배당으로 받아가면 배당 종합소득세 6,900만 원이 나와가지고 순 기소액은 이제 3억 원에서 6,900을 빼면 2억 3,100원이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총 납부세금 그래서 결국은 법인세 8천만 원에다가 자신의 종합소득세 6,900만 원을 더하니까 1억 4,900이 됩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법인세 배당을 받아 나와서 법인세에서 2억에 대한 20%를 낸 나머지 금액은 1.2억이 이제 법인에 남죠. 약
그래서 총 그 가용 자금은 2.3억 원에다가 1.2억을 더하니까 약 3.5원이 된다 이런 얘기죠. 이거 5억 벌으면 내가 적당히 전액 배당 받아가면 한 3.5억이 됐는다. 이게 법인에 다시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예요. 사업용 가용 자금을. 그러나 이렇게 하면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그게 아니냐. 내가 뭐 5억 다 받아가지고 배당소득세 내고 다시 법인에 집어넣고 하면은 결국 3.5억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걸 디바이드 하자. 이럴 때 이제 3억 원의 급여를 처리해서 연 종합소득세는 8천만 원이 돼요. 3억 원 연봉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 이익은 2억 원이니까 2천만 원만 돼요. 2천만 원이니까 아까 3억 원 추가에 대한 이 8천만 원 중에서 6천만 원은 안 낸다는 얘기예요. 그만큼 여기서 6천만 원이 세이빙이 된다는 얘기죠. 다 연봉을 가져갔으니까 배당을 할 필요가 없고. 그래서 총 세금은 근로소득세 연 8천만 원에다가 배당소득 연봉 상환 공제 이익에 대한 2천만 원 하면 1억 원이 됩니다. 1억 원. 1억 원. 법인에는 어쨌든 2억 원 나머지 이익에서 10% 2천만 원을 뺀 1억 8천이 남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의 총 가용 자금은 2.3억 원에다가 1.8억 원을 하니까 약 4억 원이 됩니다. 총 4억 원. 이쪽보다 5천만 원이 많은 거죠. 이렇게 잘 디바이드해서 근로소득세하고 배당으로 잘 자르면은 그만큼 법인세 내는 6천만 원만큼 8천 중에서 6천 추가 유역에 대해 6천만 원만큼 여기서 절약이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세이빙 효과가 있구나 이런 얘기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, 반면에 전액 배당하고 같이 똑같은 개인 사업자의 전액 과세는 연간 5억의 이익이라면 이제 뭐 급여 같은 건 적용이 안 되니까 전액 대표 소득이 되는 것이고,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그냥 돈이 벌리는 대로 가지고 갔으면서 나중에는 왜 돈이 없지 그래요. 그게 왜 돈이 없냐면 자기가 가져간 돈이 이미 다 소득이에요. 그게 가지금이 아니고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해서 이미 소득세를 내고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 개념이 없으니까 잘 몰라서 왜 돈이 없지 그러시는 거예요. 근데 돈은 다 이미 집에 가지고 가신 거죠. 5억 원에 대한 배당 소득세를 다 치면 1억 5천이 됩니다. 그래서 5억 원에서 1억 5천을 빼면 순기소액은 3억 4,900이 된다. 그런 얘기예요. 그래서 전액 개인 기소는 3억 4,900. 그럼 이제 총 가용 자금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는 잘 법인이익을 급여하고 배당으로 쪼갰기 때문에 4억 원이라는 총 큰 금액이 나오고, 나머지 반들은 이제 전액 배당이거나 전액 개인 사업체 기속이니까 3.5억 내지 3.45억으로 여기에 비해서는 5천만 원 정도가 적은 재원이 된다. 그 적은 재원은 바로 그 2억 원 추가 이익에 대한 20% 적용을 받을 것이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, 여기는데 또 5억 원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 되니까 종합소득세율의 다단계 누진세율의 높은 세율을 받기 때문에 여기 뭐 법인세 10%나 20% 구간이 아니라 38% 구간을 다 적용받기 때문에 이렇게 많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전액 개인 기속은 분명히 아무리 이중과세가 있다 하더라도 적게 돼 있습니다. 그죠?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이익이 나는 회사가 된다면 법인 설립을 해서 대표자한테 반 정도 내에 근로소득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법인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내고 나서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한 거를 재투자하는, 그래서 자산 구입 투자증으로 하면은 그 개인 근로소득도 취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또 법인에 남겨서 재투자 재원을 활용해가지고 회사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, 그러면 이게 일거양득이죠. 이거를 다시 다 뺐다 다시 출자를 납부하는 그런 복잡한 절차보다는 반 정도나 5, 60%의 근로소득을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을 회사 남겨서 법인세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재투자 재원을 하면은 차입을 할 필요 없이 회사의 자치이익 성장으로 충분히 회사가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. 그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용을 택하는 방법, 이것이 법인의 경영이익에서도 제일 좋고 또 세금에서도 제일 합법화돼서 가용자금이 제일 많아진다. 즉 세금을 5천만 원 합법적으로 절약하는 방법이 바로 중용의 미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박인정 회사였습니다.